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른에게도 매우 중요한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성장 호르몬을 말씀드리면 항상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어른한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성장 호르몬을 마더 호르몬, 엄마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르몬이고요. 성장 호르몬은 또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장 호르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빈약하게 성장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또 노화라든지 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근육 형성이라든지 뇌기능 개선, 그다음에 노화 방지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나이를 들어서는 신체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을 늘리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 물론 이제 아이들인데요. 이제 보면 피크가 있죠. 그리고 가장 큰 피크가 20시 이후,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24시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의 스테로이드를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호르몬들이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식탐 호르몬. 식욕을 촉진해서 우리 몸에 음식을 먹게 하는 생존의 필수인 호르몬이죠. 그 부분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성장 호르몬의 밸런스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크가 있을 때 그 피크를 더욱더 높게 유지해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생체 리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장이 부족하면 복부지방이 증가된다. 근육이 감소된다. 고위다운증의 발생이 증가된다.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불안감, 무기력감이 증가된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장 호르몬이 우리가 충분히 풍부하게 우수하게 유지하게 되면 근육의 형성을 돕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 효과를 돕고 혈관의 탄력성이나 건강도를 유지하면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고 뼈의 밀도를 높게 하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감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정해졌는데요. 10살 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평균적으로 매 10년마다 14.4%씩 줄어들어서 60대가 되면 20대 50% 이하, 70대는 20% 이하로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소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성호르몬이 이제 경영기가 지나면서 확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은 떨어지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50세 여고 동창을 저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생활 습관의 영향,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피크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분비되잖아요. 제대로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 피크를 높게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잠에 대한 태도를 정립해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어쨌든 성장 호르몬이 올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잠에 대한 태도. 잠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강박적이지 않으면서도 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강박적이지 않은, 안절부절하지 않으면서도 잠이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졸리면 자야 됩니다. 졸릴 때 억지도 안 자고 있으면 생체 리듬이 무너지죠. 본인의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해야 됩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잠을 들었을 때 많이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번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덜쭉날쭉, 오늘 좀 오랜만에 잠을 잤어요. 더 깊이 자. 그러다 보면 밤에 잠자는 시간 자체가 불규칙해집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통일해 주십시오. 7시면 7시, 8시면 8시. 그리고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있는 게만큼 수면의 질을 낮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잠이 올 때 눕고 잠이 오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서 살 동안 잠이 올 때 잔다. 그리고 졸리면 거부하지 않고 잔다. 일어나는 시간 통일한다. 잠에 대한 태도나 철학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면 환경을 정립해야 됩니다. 침실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시고 정갈하고 단순한, 침실에는 거의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실의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맞춰 주시고 편한 베개, 자기의 목에 각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서 잘 살펴보시고, 잤을 때 우리 기도가 잘 열려가지고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베개 각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무게감을 주는 이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적당한 이제 무게감을 주는 이불을 덮었을 때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게 뭐 20도에서 한 23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죠. 빛과 소음은 완벽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그 수면 준비가 중요하죠.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잠잘 때 계속해서 방광 쪽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한 3시간 전에는 이런 소변이 마려운 요일 때문에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숙면이 푹 취하시는 분은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양발을 착용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수족 냉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 때 손발이 차거나 이제 저린 느낌이 있으면 은연중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반신욕 조격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기 전에 우유나 바나나 등을 먹어서 여기 풍부한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의 섭취를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야식을 하게 되면 소화관 쪽으로 혈액이 계속 몰리면서 머리 쪽에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재료를 꾸준히 섭취해 줘야 되겠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자, 단백질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몸무게 70kg인 사람은 하루에 70g, 60kg인 사람은 하루에 60g, 50kg인 사람은 50g을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서 풍부하게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동물성 단백질 뭐를 먹어야 되나 물어보시는데 살코기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나 콩, 견과류 풍부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성장 호르몬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좋아합니다. 근육은 성장 호르몬이 휴식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줘서 우리 성장 호르몬의 파트너를 늘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발굽혀기, 스쿼팅, 손 허벅지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운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따로 운동하러 어떤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활 공간, 작업 공간을 운동장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을 분해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지방, 너무 많은 내장 비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성장 호르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적정 체중, 적정 지방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가식하면 빨리 소모됩니다. 소화하는 데 성장 호르몬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가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배가 약간 출출할 만큼 절식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성장 호르몬이 가장 싫어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공장과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다 보면 성장 호르몬이 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생각 중지 훈련. 눈을 감으십시오.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만 눈을 감고 생각 스탑, 생각 중지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해야죠. 지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내가 이러는 건 당연히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스트레스를 자기에게 너무 주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친구가 있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입니다. 행복 호르몬과 스킨십을 했을 때 나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호르몬입니다.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하하하하 10번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호르몬을 강하게 만들고 성장 호르몬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잘 관리해 주시고 충분한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손 트고 발을 트라고 했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과 우리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물 처방을 통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식사 원칙이 있어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4대 4대 2 균형 잡힌 황금 비율의 식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가식하거나 빨리 먹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소모된다고 그랬죠. 천천히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호르몬의 원료물질,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은 달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단백질 섭취, 육류 섭취가 힘들다면 계란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호박씨나 견과류를 드시면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명심하시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올리는 세 가지 핵심. 근력운동,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손허벅지 운동이나 스쿼팅을 해주시고, 단백질,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의 밸런스를 맞춰주십시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 금방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음식을 주에서 드신다면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을 노화와 질병의 굴곡으로부터 지켜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